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또는 학습 태도가 좋은 4학년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5학년 교육이 왜 중요할까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시 교육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초등 고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아이가 5학년이 되었을 때 입시 교육을 시작하면 힘들어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학년이 입시 교육하기엔 너무 빠르다?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옛날과 많이 다르죠. 지금 학생들은 저희 세대와 많이 다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장하는 시기가 엄청 빨라지고 있죠. 어느 시점부터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고 반항심도 생기고 짜증도 늘고 이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고 중2병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더 빨라져서 초6병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때부터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학원도 부모님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리 안에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시기는 5학년부터예요. 5학년부터 또는 태도가 좋은 4학년도 가능한데요. 본격적인 입시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4학년 학생이 하기엔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입시 교육이라고 하니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수업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웃음이 많아요. 웃기기도 하고요. 공부 재미없는데 하지만 제가 따라올 수 있게 해낼 수 있게 수업을 재미있게 아주 유익하게 합니다. 20년 넘게 제가 초등학생부터 고3 그리고 고3도 고3 이상 성인까지 제가 강의한 경험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도 남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멘토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는데요. 멘토 선생님이 엄청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멘토가 되어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렵죠. 매년 선생님이 바뀌고 또 학년이 올라가도 바뀌고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건물이 바뀌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막 사춘기가 오는데 환경이 막 바뀌니까 더 힘들겠죠. 초, 중, 고등학교까지 연속 학습이 가능하고 선생님도 바뀌지 않는 학원에서 멘토 선생님을 만나 함께 하는 게 사춘기 시기 흔들리는 정신을 잡아주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가출한 학생을 제가 설득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적도 있는데요. 초등 영어는 중1 영어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문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를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교재는 초등 영어 같은 경우는 글자가 크고 그림이 많고요. 중1 영어는 그림이 없죠. 글자도 좀 작아지고요. 그리고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는데 문법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등 단어 암기 시작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제가 만든 영단어 교재로 수업을 하는데 책으로도 학습을 하지만 제가 암기 영상을 찍어놔서 유튜브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도 유튜브 보면서 공부 충분히 가능하고요. 스펠링을 보고 발음을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중1 때부터 하면 늦죠. 늦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늦어요. 그냥 늦습니다. 학습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5학년부터는 시작을 해야 입시가 쉬워집니다. 5학년 때 중1 영단어 외우고요. 6학년 때 중2, 중3 단어 영단어 외우고요. 중1 때 고등학교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중3 때는 늦어도 중3 때는 고등학교 영어 수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시간이라는 게 좀 생겨요. 이 영어 수학이 안 돼 있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학원에 5학년 때 와서 이제 6학년 된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영단어 같은 경우는 3바퀴 이상 돌렸고요. 지금 중학교 2, 3학년 단어 외우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고등학교 단어 외우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3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중3 학생 중에 그 학생은 지금 고3 수능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 영어 충분히 끝날 수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학생이 바로 좋은 예가 되겠네요. 듣기로는 뭐 전과목 전교 1등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중학생도 충분히 고등학교 3학년 영어 하고도 남아요. 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안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영어 수학 끝내고도 남습니다.
영어 수업, 예, 초등학생들도 뭐 끝내지는 않더라도 시작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중학교 교과서 본문을 미리 암송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암기가 아니라 이제 암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암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느낌인데 암송은 소리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수업 중에도 단어도 문장도 학생들이 함께 소리내어 따라 읽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요. 눈으로도 외우고 손으로도 쓰지만 발음하면서 소리내면 반복적으로 소리내 읽으면 빨리 외우고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우는 게 좀 덜 지루하겠죠. 눈으로만 외우면.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암송을 하고요. 6학년 때는 중2 교과서, 그 다음에 중1 때는 중3 교과서를 하는데 중2, 중3 때 그러면 그죠,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 준비가 충분히 됩니다. 만약 학습 태도가 좋은 4학년이라면 6학년 때 중3 교과서를 암송하고 있겠네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초등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연산입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도형의 개념이 나오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산 같은 경우는 곱셈, 나눗셈이 전부 다인데 분수가 곱셈이죠. 분수가 나눗셈이죠. 그리고 비례도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이고 분수고, 분수의 곱셈은 나눗셈이기도 하고 곱셈이기도 하고죠. 나눗셈은 분수를 곱한 거죠. 그런 식의 수학이 초등학교에 주로 나오고, 이게 중학교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은 이런 연산을 자유자재로 해야 되고요. 방정식 함수가 이런 게 함수 같은 게 나오는데 방정식 함수 초등학교 때도 나온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용어를 쓰지 않죠.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죠. 근데 초등학교도 나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거의 다 도형을 배웁니다. 초등이나 중등이나 모두 1학기 때는 수식에 관련된 게 나오고 2학기 때는 거의 다 도형에 된 게 나옵니다. 초등 수학, 중등 수학이 기본 개념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충분히 6학년이 중1 수학 하고도 남고요. 중1이 중2 거 할 수 있고 중2가 중3 거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에 방정식 함수가 다 있습니다. 그 개념은 똑같아요. 중1 때 방정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2, 3학년 방정식 함수는 엄청 쉬운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 계속 나와요. 조금씩 복잡해지면서 여기서 앞에 이게 묻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는 거지 똑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이 수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 전체 수학 개념만 인강으로 모아서 들으면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수학에 조금 머리가 튀었다, 한번 해보세요. 엄청 빨리 끝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 5학년, 4학년부터 상위학년까지 연속적인 선행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초, 중, 고등학교까지 다 할 수 있는 학원을 찾으면 참 좋겠죠. 참 찾기가 어려운데 저희 학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학년, 6학년 때 중등 영어 수학 선행을 현재 저희 학원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영어 수학 선행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늦어도 중3 때는 고등학교 영어 수학 선행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 때 다른 공부할 시간이 생기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 Thank you.